지금 이 순간 잠깐만 멈춰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무언가를 찾고 계신 것일 겁니다. 답을 찾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냥 막연하게 지쳐서 아무 영상이나 틀어놓은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이유든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오래전부터 여러분이 들어야 했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 쪽으로 걸어가 보실 수 있으세요? 문을 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현관문 앞에 서서 고개를 들어 문 위쪽 공간을 한번 바라봐 주세요. 그 공간,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은 텅 비어있는 그 공간,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곳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비어있다면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그 빈자리가 바로 매일 밤 여러분 집안의 재물기운이 조용히 빠져나가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소리도 없이 흔적도 없이 그냥 스르르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게으르지 않다. 아침 일찍 눈을 뜨고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살았다. 그런데 왜 늘 부족한 것 같지? 왜 애를 쓰면 쓸수록 뭔가 막혀있는 느낌이 드는 걸까? 내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원래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까? 제가 이 일을 해온 지 수십 년이 됩니다. 수많은 분들을 만나왔고 수많은 집을 걸어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삶이 자꾸 막힌다고 느끼시는 분들의 집 그 현관에는 거의 예외 없이 무언가가 빠져 있었습니다. 살면서 잘못한 게 아니에요.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다만 기운이 흐를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현관 문 위에 딱 하나의 작은 것을 달아두는 것만으로 7일 안에 나쁜 기운이 차단되고 막혀있던 재물의 맥이 열리기 시작하는 이유를 제가 직접 수십 년간 지켜보고 경험하고 확인한 것들을 오늘 여러분께 솔직하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 어딘가에 닿는다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중한 분께 공유해 주세요. 때로는 딱 맞는 한마디가 막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도 하니까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하면 된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 저도 그 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수십 년을 살면서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에는 아무도 덧붙이지 않는 진실이 하나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이 그 기운을 막고 있다면 좋은 에너지는 들어올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간은 단순히 4개의 벽이 아닙니다. 공간은 살아 숨쉽니다. 공간은 기운을 빨아들이고 내보내고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 현관 이곳이 바로 그 흐름의 시작점입니다. 풍수에서는 현관을 현관이라고 부르기 이전에 현관이라는 말 자체에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귀의 입구, 기운이 드나드는 문, 사람으로 치면 입과 코입니다. 입과 코가 막혀있는 사람이 건강할 수 없듯 현관이 막혀있거나 비어있거나 어지럽혀져 있는 집은 좋은 기운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수십 년을 이 일을 하면서 본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건강이 계속 좋지 않거나 사람 관계가 자꾸 틀어지는 가정들, 그 집의 현관은 거의 예외 없이 어둡거나 지저분하거나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느끼고 시간을 두고 지켜본 현실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만난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순이 넘은 여성분이었어요. 30년 넘게 조그만 약국을 운영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게으른 분이 아니었어요. 새벽에 문을 열고 이웃집 불이 꺼질 때까지 가게를 지키셨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사신 분인데 가게는 갈수록 손님이 줄었고 큰딸은 몇 달째 취업이 안 됐고 집세는 무거워지기만 했습니다.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사업 조언을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딱 한 가지만 물으셨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건가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댁에 한번 방문해도 되겠냐고 여쭤봤습니다.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제가 느낀 건 공기의 무게였습니다. 무인물처럼 무겁고 탁한 공기. 문 위는 텅 비어 있었고 물틀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신발들은 방향도 없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저를 들어오려 해도 들어올 공간이 없었던 겁니다. 저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분께 딱 한 가지만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아주 작은 것, 정해진 방식으로, 정해진 자리에, 정해진 시간에 그렇게 7일이 지났습니다. 그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년 넘게 연락이 끊겼던 거래처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다고요. 그것도 이전보다 훨씬 큰 중요해 가지고 몇 달째 취업이 안 되던 딸에게서 합격 통보가 왔다고, 그리고 이미 없어졌다고 생각했던 돈이 돌아왔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오시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조용히 듣다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막혀있던 길이 열린 겁니다. 원래 그분께 오기로 되어 있던 복이었는데 들어올 문이 없었던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왜 현관문이가 그렇게 중요한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양의 원리로 보면 현관은 내부와 외부가 만나는 경계입니다. 음과 양이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이 두 기운이 현관에서 균형을 이룰 때 집 전체로 생기가 흐릅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비어 있거나 어두우면 어떻게 될까요? 양기는 들어오지 못하고 문기만 쌓입니다. 문기가 지나치게 쌓이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유 없는 피로감, 계속되는 잘못된 판단,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는 느낌. 많은 분들이 운이 나쁘다고 부르는 그 상태, 사실은 운기가 과잉된 공간에서 살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행으로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현관문 위의 자리는 화기가 자리하는 공간입니다. 화기는 위로 솟구치고 퍼져나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올바른 물건을 두면 화기가 그 좋은 에너지를 집 전체로 증폭시켜 퍼뜨립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비워두면 화기는 부재를 증폭시킵니다. 부족함이 더 크게, 더 넓게 퍼지게 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빛이 들어오려면 창문이 필요한 것처럼 기운이 흐르려면 그 기운이 들어올 수 있는 열린 자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관문 위 그 자리가 바로 그 열린 문입니다. 여러분, 잠깐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느낌 아신가요? 많이 바꿨습니다. 생각도 바꾸고 습관도 바꾸고 열심히 새 출발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뭔가 보이지 않는 것이 발목을 잡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 느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기운의 막힘입니다. 삶의 문제가 아니라 공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공간의 문제는 공간에서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은 현관문 위에 걸어둔 작은 붉은 주머니입니다. 단순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담긴 원리는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주머니 안에는 3가지가 들어갑니다. 굵은 소금, 그리고 깨끗한 동전세청, 그리고 그것을 담는 붉은 천. 먼저 소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소금은 수천 년 전부터 우리 민간 전통과 불교에서 가장 강력한 정화물질로 쓰여왔습니다. 소금은 단순히 습기를 흡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기를 흡수합니다. 오염된 에너지를 걸러냅니다. 나쁜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결계를 만들어줍니다. 인간에 보이지 않는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소금물로 상처를 씻듯이 소금은 공간의 상처도 씻어냅니다. 다음은 동전입니다. 오행에서 금기운은 재물과 결실을 상징합니다. 금속으로 된 동전은 그 금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기운이 소금에 의해 정화되고 붉은 향기 가득한 천에 감싸이면 작고 소박해 보이지만 굉장히 강력한 재물기운의 응집체가 됩니다. 재물을 끌어당기고 그 재물이 오래 머물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붉은색, 빨간색은 모든 색 중에서 양기가 가장 강한 색입니다. 온기를 몰아내고 생기를 일으키고 공간을 보호합니다. 붉은 천이 단순한 천이 아닙니다. 그 색 자체가 이미 하나의 강력한 기운입니다. 이 세 가지, 소금, 동전, 붉은 천, 이것들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에너지가 공명하는 하나의 점이 됩니다. 올바른 자리에,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마음으로 모였을 때 비로소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해야 할 일은 정리입니다. 현관 전체를 깨끗이 치워주세요. 문틀의 먼지를 닦고 신발들을 정돈해 주세요. 신발은 앞코가 안으로 향하게, 바깥이 아니라 집 안쪽을 향하게 놓아주시면 좋습니다. 신발의 방향이 기운의 방향이 됩니다. 바깥을 향하고 있으면 기운도 바깥으로 흘러갑니다. 그 다음 굵은 소금을 조금 물에 풀어 그 소금물로 현관 바닥을 닦아주세요. 안에서 바깥 방향으로 닦으세요. 이것은 집안에 쌓여있던 온기를 바깥으로 쓸어내는 행위입니다.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공간의 기운을 리셋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주머니를 만들 차례입니다. 반드시 깨끗한 손으로 하세요. 마음속으로 가족의 평안과 좋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세요. 굵은 소금과 동전 세 줌을 붉은 천 위에 올려놓고 천을 모아 단단히 묶어주세요. 묶을 때 마음속으로 소리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바라는 것을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재물이어도 좋고 건강이어도 좋고 가족의 안녕이어도 좋습니다. 단 하나 가장 진실된 바람을 담으세요. 그 마음이 주머니 안에 함께 담깁니다. 알아두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이른 아침 5시에서 7시 사이입니다. 이때가 양기가 막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양기와 함께 주머니를 자리에 놓으면 그 양기를 함께 품게 됩니다. 만약 이 시간을 놓쳤다면 낮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도 좋습니다. 저녁 9시 이후에는 피해주세요. 온기가 강해지는 시간입니다. 위치는 현관문이 집 안쪽에서 바라봤을 때 중앙 혹은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치우친 자리가 좋습니다. 반드시 집 안쪽에 달아주세요. 바깥쪽에 달면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으로 흩어집니다. 달아두고 난 다음 취일간 현관을 밟고 깨끗하게 유지해 주세요. 집안에서 큰 소리로 다투는 일을 피해 주시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 현관 앞에 잠깐 서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잠깐 서서 오늘 하루를 맞이한다는 마음으로 가볍게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그 짧은 시간이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 여러분이 궁금하실 것 같은 거 왜 하필 7일인가요? 제가 7이라는 숫자를 고른 것이 아닙니다. 자연히 그렇게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교에서 49일은 7의 배수입니다. 영혼이 한 생을 마치고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49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49일은 칠일씩 7번의 문을 통과하는 여정입니다. 매 7일마다 하나의 문이 열립니다. 7일은 하나의 전환점입니다. 하나의 마디입니다. 현대의학도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 몸속 백혈구 세포가 완전히 새로운 세포로 교체되는 주기가 7일입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 이 영혼이 머무는 공간도 7일을 주기로 스스로를 새롭게 합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이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안정화되는데 7일이 걸립니다. 하루 이틀 만에 바뀌지 않습니다. 기운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첫째, 둘째 날 뭔가 설명하기 어렵지만 공간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 드실 겁니다. 셋째, 넷째 날 잠이 조금 더 깊어집니다. 이것이 신호입니다. 용기가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 몸과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섯째, 여섯째 날 작은 걱정들이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조금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7번째 날 작은 신호 하나가 바깥에서 옵니다.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있습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그것이 기운이 열렸다는 징표입니다. 7일이 지났다고 주머니를 떼지 마세요. 최소 석 달은 그 자리에 두세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소금만 새 것으로 교체해 주세요. 오래된 소금은 온기를 충분히 흡수했습니다. 그 소금은 집 바깥흙에 뿌려주거나 아니면 변기에 흘려보내주세요. 집 안에 두지 마세요. 이미 흡수한 것들을 집 안에 남겨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계신지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평온하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쩌면 아무한테도 말 못한 무거운 것을 안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잠 못 드는 밤이 이어지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 나이가 되도록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쳐있는 것은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무언가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막힌 것은 열릴 수 있습니다. 언제나 반드시 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가 봐요. 포기가 편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부족한 게 아니라는 것을, 길이 막혀 있었던 것 뿐이라는 것을, 사람이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혈관이 막혀 있으면 피가 돌지 않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기운이 들어올 길이 막혀 있으면 복이 쌓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통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통로는 열 수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로, 붉은 천 하나로, 소금 한 줌으로, 동전 3개스로,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 하나로. 제가 이 길을 걸어오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풍수는 공간을 바꾸는 학문이기 이전에 마음을 바꾸는 학문이라는 것을요. 현관을 깨끗이 닦으면서, 주머니를 정성껏 만들면서, 매일 아침 문 앞에 서면서 사람의 마음이 함께 바뀌기 시작합니다. 공간이 먼저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바꾸는 행위가 마음을 건드리고 그 마음이 삶을 바꿉니다. 공간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공간은 마음이 먼저 바뀔 때 따라옵니다. 이 말을 제가 처음 듣게 된 것은 아주 오래전이었습니다.
스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이 말이 얼마나 깊은 진실을 담고 있는지를 압니다. 여러분의 현관의 그 빈 공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으로 끝내지 마세요. 오늘 저녁 아니면 내일 아침 직접 해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진심으로 하면 됩니다. 기운은 정성을 압니다. 마음을 압니다. 여러분의 그 진심이 주머니 안에 담기고 현관을 통해 집 안으로 퍼져 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계속 나눠드릴 겁니다. 풍수 이야기, 기운 이야기, 공간 이야기, 그리고 삶을 조금 더 가볍게 살 수 있는 오래된 지혜들을요. 댓글에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일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사연을 제가 직접 읽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다음 영상의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 삶이 막혀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기운은 언제나 흐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그 기운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두는 것. 오늘 그 천문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